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65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55일 차입니다. 오늘 부자의 그릇 장사 123페이지인가요? 네, 장사. 네, 사람들은 필요할 때와 갖고 싶을 때 돈을 쓴다. 네, 125페이지요. 어느덧 밤 9시를 지나고 있었다. 백화점 전등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시간이 늦은 탓인지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었다. 근처에는 술에 취한 직장인들과 모임이 끝난 대학생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크림 주먹밥이라는 이름을 노인에게 말하고 나자 자랑스러움과 함께 쓸쓸함에 휩싸였다. 직장인으로 살았던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의 내가 껴안고 있는 고민은 너무나 다른 세상의 것들이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업무가 지루하고 재미없긴 했지만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딸이 기다리고 있었고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도 있었다. 또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유일하게 뽐낼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왜 그런가? 노인이 가라앉은 내 마음을 휘젓듯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크림 주먹밥이라면 나도 들어봤네만. 아, 다행이네요. 근처 편의점에서 얼마 전까지 팔지 않았나? 그걸 자네들이 처음 만들었다고? 네,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수중에 아무것도 없네요. 하하하. 노인이 크림 주먹밥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 내심 기뻤다. 그건 고심 끝에 완성된 최고의 메뉴였기 때문이다. 하야마에게는 정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건 그의 공로였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그런 히트 상품을 냈는데 도대체 왜? 노인의 의문은 당연했다. 히야마가 개발한 크림 주먹밥은 크림이 들어가긴 해도 달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급 생선을 다져서 으깬 어육을 최상의 배합으로 혼합하고 거기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오리지널 크림을 추가하고 식감을 즐길 수 있도록 채소를 조금 섞어 맛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밍밍하지도 않은 저칼로리 주먹밥을 탄생시켰죠. 완성하기까지 그야말로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밥 역시 크림 상태의 재료에 맞춰서 조금 특별하게 지었고요. 하야마 고마워. 덕분에 새 가게를 오픈하는 날이 기대돼. 마구 설렐 정도야. 이 크림 주먹밥을 꼭 우리 가게의 명물로 만들자. 메뉴 때문에 계속 고민하던 히마야는 제 말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품이 완성됐을 때 우리 세 사람은 모두 행복했었죠. 좋았어. 이제 주먹밥 혁명을 일으키는 거야. 하고 외치면서 셋이서 의욕에 차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메뉴는 모두 준비됐으니 본격적으로 점포를 차릴 만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전에 조사를 하면서 눈여겨본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터미널 구내의 중앙홀이라 임대료가 비싸 그림의 떡일 뿐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다른 비교적 번화한 역 근입니다. 많이 헤매긴 했지만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교외의 역 앞에 있던 점포가 바라던 조건과 거의 일치했고 마침 내놓은 상태라 운 좋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리나요?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는데. 네. 임대료는 한 달에 350만 원, 진열 케이스를 놓을 공간도 있고 꽤 넓은 주방 설비도 갖추고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첫 달의 매출 목표는 1,00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려면 2,500원의 주먹밥을 4천 개 이상 팔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루에 133개 이상씩 팔아야 하고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영업을 한다 쳤을 때 시간당 10개, 11개씩은 팔아야 합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비용 면에서 보면 적자가 조금 나긴 하지만 첫 달은 하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원가율, 일정 기간의 매상고에 대한 매상 원가의 비율은 35%로 잡았는데 이건 평균치입니다. 크림 주먹밥은 뭔가 원가율을 조금 초과하는 40% 정도였고요. 처음에는 크림 주먹밥으로 손님을 끌어오고 매실, 연어 주먹밥 등 원가가 낮은 상품을 같이 팔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가게 이름은 베이카쿠로 정했습니다. 밥을 삼각형 뿔처럼 쥔다는 뜻에서 지었죠. 또 오랜 전통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크림 주먹밥처럼 새로운 상품도 개발하고 판매하는 혁신적 이미지가 풍기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자, 마침내 개업 당일이 됐습니다. 기대와 달리 가게 앞에 줄이 늘어져 있지는 않더군요. 저희는 아침 8시에 조용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에는 저와 하야마가 가게에 나갔습니다. 하얀색 앞치마를 입고 서로의 옷차림을 체크했죠. 하야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역 앞이라 가게 앞을 오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모두 힐끔거리기만 할 뿐 그냥 지나치더군요. 아, 여기에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었구나 하는 수준의 시선만 보냈을 뿐 좀처럼 손님들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그랬을 것 같아요. 새로 오픈 딱 해놨는데 사람들이 하나 어떨까요? 기분이요? 황당하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면서 아마 내심 속으로는 불안해하면서 괜찮을 거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의 기분을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1분의 1초가 유독 길게 느껴지고 어쩌면 오늘 장사는 공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첫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검은 머리가 인상적인 30 초반의 기품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억누르면서 첫 손님에게 크림 주먹밥과 연어 주먹밥을 건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팔렸어? 그때의 기쁨을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겨우 2개를 팔았을 뿐이지만 그때부터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는 흥분이 솟구치더군요. 그 뒤로 아침 출근 시간대에 주먹밥을 사가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문드문 나타났대요. 큰일 났다, 그쵸? 새로 문을 열었나 봐요. 주먹밥 가게 아주 좋네요. 역 앞에 빵 가게는 많지만 역시나 가끔은 밥이 먹고 싶기도 하거든요. 앞으로도 종종 이용할게요. 그처럼 고마운 말을 건네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근처 다른 가게 주인들도 직접 찾아와 주먹밥을 사가더군요. 여기는 원래 채소 가게 자리였는데 근처에 슈퍼가 생겨서 손님을 뺏겼어요. 하지만 주먹밥 가게라면 손님층이 달라서 괜찮을 것 같네요.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매출 개수는 딱 목표였던 135개였습니다. 굉장히 딱 목표만큼이야.
하루 영업을 마친 그날 기분 좋은 피로감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내역을 보니 기본 주먹밥보다 크림 주먹밥이 조금 더 많이 팔렸더군요. 오늘은 완전 지쳤어요. 주방에서 주먹밥을 만드는 타이밍도 그렇고 어느 주먹밥을 더 만들어야 할지도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네요. 그런데 크림 주먹밥은 왜 꽤 평판이 좋을 것 같아 아직 단정하긴 일러요. 오늘 손님들의 진짜 반응은 내일 이후에나 나올 테니까요. 어쨌든 내일도 파이팅 합시다. 이튿날 매출 개수는 150개, 셋째 날 매출 개수는 180개. 셋째 날에 저희의 첫 손님이었던 긴 검은 머리의 여성분이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크림 주먹밥만 2개 주문하더군요. 말수가 적은 분 같았지만 궁금증이 일어 저도 모르게 질문을 건넸습니다. 손님, 혹시 크림 주먹밥 맛은 어땠나요? 아주 맛있었어요. 그 크림 속에는 뭐가 든 거예요? 으깬 제철 생선에 잘게 다진 계절 채소를 특제 육수에 장시간 졸여서 간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 주먹밥을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먹고 싶다고 해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 것도 하나 더 사가려고요. 나중에 하야마에게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는 뛰어오를 듯이 기뻐했습니다. 평소에는 장인 기질이 있어 완고하고 말이 없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 천생 요리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님이 맛있다는 평가에 아이처럼 팔짝 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첫 주 매출은 기대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날에 따라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지만 꽤 괜찮은 반응에 저희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다 일요일 매출 개수는 180개, 드디어 그 주에 준비한 게 모두 팔린 겁니다. 큰일 났어요. 그렇죠? 목표를 다다르지 못하고 있어요. 주먹밥 팔아가지고 돈이 될까요? 참 그렇죠? 그날 저녁에는 품절이 되어서 식자재 도매상에 허둥지둥 전화를 걸어 그 다음 주 분량은 더 많이 발주했습니다. 괜찮겠어요? 막 문을 열었으니 매출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신중하게 결정해요. 당일에 발주하셔도 저희는 문제없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분명히 팔릴 거니까요. 하하하. 대단한 자신감인데요. 앞으로도 그 기세로 잘해봐요. 농담 삼아 한 말인데 그 말은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둘째 주 매출은 첫째 주보다 더 많았거든요. 여기 확신했다 그랬죠? 네. 그다음에 단순히 초창기의 막연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님들과 나눈 대화에서 피부로 느낀 혁신적인 직감이었죠. 다만 처음 예상과 달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의 크림 주먹밥만 팔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본 주먹밥과 크림 주먹밥의 매출 비율을 보면 3대 7 정도였고요. 솔직히 크림 주먹밥의 원가가 좀 센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슬며시 가격을 500원 올렸습니다. 물론 무작정 인상만 한 건 아니었고 가격을 올리기 전에 크림 주먹밥 오픈 특가 2,500원은 이번 달까지라고 POP 광고를 설뜰 때도 매출 개수는 여전히 상승 곡선을 유지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려고 손님들이 개의치 않고 사는 걸 보니 정말 기분이 묘하더군요. 저희 가게에 브랜드력이 있다고 하기엔 이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 크림 주먹밥이 상품으로서 호소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와 갖고 싶을 때 돈을 쓴다. 크림 주먹밥은 이 두 가지 중 갖고 싶다는 마음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역 근처에 새로 생긴 주먹밥 가게. 그동안 먹어본 적 없는 주먹밥을 파는 가게. 아무래도 이런 요소들이 입소문으로 확산되기 쉬운 특징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픈한 지 한 달 뒤에도 매출은 순조롭게 올라갔습니다. 별다른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성과를 얻었으니 아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게는 고객이 새로운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수개월에서 1년까지는 적자만 난다는 죽음의 계곡도 각오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난 것입니다. 그래도 처음에 이익이 막 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운이 정말 좋았던 것이지만 당시에는 창업 컨설턴트인 오타니와 은행원이었던 저 능력 있는 요리사인 하야마의 힘이 합쳐진 결과이자 진짜 실력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관심은 다른 단계인 이걸 어디까지 성공시켜야 하는가로 옮겨갔고요. 문을 연 지 2달 뒤에는 하루 100여 개씩 팔리던 게 200개를 넘어가더군요. 잘 팔리고 있어요. 책 없으신 분은 듣고 계신 거죠? 단골 손님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매일 가게에 나가 있었는데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손님들이 늘어나 즐겁지 그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 눈에 저는 그저 마음씨 좋은 주먹밥 가게 점장이었을 겁니다. 설마 은행을 그만두고 일생일대에 승부수를 던진 남자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겠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근방에 있는 가게와 기업에도 모두 누군가의 인생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장사라는 건 참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오픈하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데. 자영업 하시면서 누구나 다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픈합니다. 오픈하는데 안 된다는 생각 1도 안 해요. 그리고 다 오픈을 하죠. 제가 늘 걱정했던 저희 사무실, 시내 사무실 옆에 보면 그 국수집이 있었는데 점점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만두집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만두를 한번 먹어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가지고 시내에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진짜 한두 달 됐나요? 금방 문을 닫았거든요.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되잖아요. 월세가 보증금에서 깎아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몇 달 계속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지금 이제 나갔어요. 전자담배 판대요. 전자담배. 그래서 어쨌든 전자담배는 그래도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담배를 안 펴가지고 전자담배를 시내에서 또 한다고 이제 오픈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다 뭐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누구나 다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픈을 한단 말이에요. 된다는 확신은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죠. 내 기준의 믿음이에요. 내 기준의 믿음인데 또 누구요? 누군가한테 조언을 들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이 비슷한 사람한테 조언을 들어서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어제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모든 내가 확신 있고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 나는 이렇게 해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조차도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믿는 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늘 선생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먼저다라는 거죠.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는 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또 볼 때 아니야. 제가 나한테
무시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내가 무시당했어. 그래서 내가 무시감을 느끼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알아요. 내가 무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한 행위가 내가 무시감을 연동돼서 느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무시감을 느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없었으면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느낀다는 거죠. 믿는 거, 내 안에 있던 거, 있기 때문에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몰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의부증을 느끼는 거야. 남편이 그랬잖아. 내가 안에서 내 안에서 불안감이 있어서 의심을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바람을 피잖아. 여자를 만나잖아.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화가 나는 거야. 남편의 행위가 먼저고 제 마음이 불편한 게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부를 하면 그게 바뀐다고 알게 돼요. 내가 불안해하고 의심했었던 거, 배신감을 느꼈었던 것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행위가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알게 돼요.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데 내가 아 하고 오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예요. 아 하고 오는 게. 그래서 이게 이걸 알아가는 거. 근데 삶에 내가 맞다. 믿음 때문에 모든 세상의 판단 가지고 지금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 안 벌려. 그럼 뭐요? 이 직업 불안정하구나. 약간 중간중간 불안한데도 그래서 그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지금 돈을 원하는 대로 벌지 않고 있다면 내 믿음에서 뭔가가 작동이 덜 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안 하게 하거나 돈을 적게 벌고 안 벌게 하고 있는 내 믿음 체계가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이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이 믿음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성공하고 돈 벌고 모든 것들 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내면을 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분이 있어요. 너무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내면을 보고 내 감정을 보고 내 과거에 내가 성공하기 싫어하고 돈을 벌기 싫어하게 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서 수업 시간에 이런 사건을 찾아서 질문도 하고 맥락을 바꿔야 돼요. 그 믿음 체계를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 믿음 체계를 뒤집어야 되는 거지. 이 밑에 있는 내면에 나의 믿음은 놔두고 막 행위만 해가지고 막 행위만 한다고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의식 공부는 운명이 바뀌는 공부지 그냥 머리로 그냥 듣고 질문하지도 않고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상만 생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상만 생긴다. 이해하는 거는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에도 수업하실 때 이해한 건 모르는 거야 라고 하는데 진짜 맞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알게 되려고 하면 신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그냥 엄마를 차지하고 성공을 끝까지 한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왔지만 뭐 오랜 시간에 이렇게 제가 여기 이제 런던에 와서 저희 이제 세계 최고의 인제 저희 회사에 최고 직급자들이 다 모여요. 근데 여기는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한테 축하를 계속 해 줘요. 저도 명찰을 받았는데 명찰에 그냥 명찰만 있어요. 신규는 여기다 또 뭔가 꼬리표가 또 붙어요. 그다음에 최고에서도 1 스타, 2 스타, 3 스타, 4 스타는 또 뭐가 붙어요, 리본이.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냥 제 직급이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또 조만간 뭐가 붙겠죠. 붙을 것 같아요. 이게 조만간 뭐가 붙어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저거 붙어 있잖아요. 되잖아요. 그래요. 그분들은 전에 많이 뿌렸던 거예요. 전에 많이 뿌렸던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공부해서 더 많이 성장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성장이 되겠구나.'라는 거는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찾아야 돼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냥 다니고 3번 듣던 거를 "나는 돈 없어." 그래서 2번 들으려고 하고요. 2 번 듣다가도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1번 들으려고 하고 이걸 수업을 줄여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생이 다가 지금 이 생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생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믿음이 먼저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로 처음에 이해를 하죠. 이해하지만 내 문제를 해결을 해서 내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내 믿음 체계가 재맥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도 돈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뱃속은 아니거든요. 근데 꼭 이 밑에 뭔가 밑에가 있잖아요. 짠한 게 안 좋아요. 돈 하면. 안 좋았던 게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돈을 좋아하고 막 돈 보면은 막 쓰고 싶어서 막 이럴 때는요. 몰랐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나한테 내 내면의 나의 에너지에 내 에너지의 흔들림에 보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면 돈을 써 버린 거예요. 불안한 걸 느끼기도 전에 돈을 써 버리고 불안한 거를 뭘 느끼기 전에 뭘 해 버리기 시작을 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차분해지고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느낌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가다가도 뭔가 이게 쓱 느껴지는 게 있어요. 느껴지면 '아 내가 이걸 또 이렇게 느끼고 있네.'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사라지는 느낌이 또 있어요. 따로 시간 안 내도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걸어가면서도 이걸 뭔가 느끼고 있구나.' 근데 그걸 그대로 보면 이렇게 사라져요. 끊임없이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업을 3번 듣다 2번 듣다 1번 듣고 있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만큼 듣기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잖아요. 안 돼요. 질문하시고요. 질문하시고 과거의 사건에서 느낌이 안 좋았던 거는 지금 현재 안 좋았던 거랑 찾아서 연결시켜서 해결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이분들도 이제 끊임없이 계속 자기 신념 체계에서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내 믿음 체계에서 맞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부자들이 하고 있는 5%를 선택을 하느냐.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그냥 하고 있는 95%를 선택해서 하느냐. 그것도 내 믿음에 따라서 직업군도 선택을 한다는 거죠. 모든 거는 어떤 게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다라는 거죠.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고 그다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먼저 찾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벌고 있나?
성공은 하고 있나? 내가 원하는 성공이 건강하게 일어나기만 하고 여기서 저까지 걸어가는 것도 성공이라고 하지만 진짜 내 삶에서 뭔가를 이루어낸 것들이 어떤 것이 더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만족감도 있지만 또 계속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먼저다.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도요. 느낌이 좋은 거, 느낌이 나쁜 게 무엇이 있는지, 느낌이 나쁜 거는 옳다,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하지 마시고요. 인터넷이 불안정하네요. 그 뭔가 지금 왜 어떤 지금 그 기분이 왜 그런 건지 연결시켜서 꼭 찾으시 해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켜 주시고요. 내일